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 알아차림 관련해서 8번, 9번, 1번, 2번, 3번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예술가 사유형의 알아차림에 관련된 훈련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성장에 방해를 하는 이 패턴들을 알고 그 패턴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훈련 방법을 접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이 사유형에게 필요한 그 성장을 위한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 상담이나 코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사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그 내담자를 만난다면 이분에게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감각을 더 예민하게, 몸을 더 느끼게끔 자신의 몸을 활용하면서 그 몸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그 몸으로 돌아가게. 이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몸을 그 컨트롤하는 그 통제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힘을 쓸 수도 있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성장을 방해하는 패턴. 첫 번째는 이 감정이 삶을 통제하는 패턴입니다. 사유형 분들은 대부분이 공감할 거고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유형의 그 좋은 장점인데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아주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 온종일 통제를 받고 있구나. 이 패턴을 우선 알아차려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자, 두 번째 패턴은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려고 할 텐데, 이렇게 어떤 나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맞춰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단 나한테 맞추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니컬하게 보이고 뭔가 히스테릭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패턴, 이것을 또 알아차릴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상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5번과 4번, 9번에 어떤 비슷한 점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상 속에 많이 빠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한 걸로만 딱 끝나면 그 감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사유형의 건강한 모습은 바로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활용해서 예술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으로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생각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상상, 공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측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팀장님에게 팀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팀장님이 휑 하고 쌩 깐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사유형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아, 내가 팀장님의 눈밖에 나는 어떤 행동을 했나?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건가? 어제 회식 자리에서 내가 뭔가 나도 모르는 실수를 했나? 여러 가지 그 상황 하나를 가지고 공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사실 팀장님이 바빠서 그냥 인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나의 그런 상상의 어떤 패턴화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확인이 안 됐는데 나의 예측과 추측으로 인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이러한 패턴, 이것이 또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 네 번째는 관계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거 비슷한 건데요. 저 공상의 패턴이 인간관계로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관계 안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남자친구가 주말에 바빠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데이트하기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막 다양한 상상을 하는 거죠. 드라마를 써내는 거죠. 다른 여자가 생긴 거는 아닐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가? 막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렸을 때는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유형 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자기는 다리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부모님과 나는 닮은 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100%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식과 부모 그런 관계인가? 이런 어떤 드라마도 써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상 패턴이 확장이 되면 관계 안에서 다양한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장을 방해하는 네 번째 패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장 방해하는 패턴은 비교하고 시기하는 패턴이죠.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4번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그로 인한 시기.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갖지 못했는가? 나의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나의 외모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 이렇게 비교로 인한 시기. 그 시기라는 건 보통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시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인칭인 거예요. 상대와 나. 이렇게 두 사람만 존재할 때 비교해가지고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질투는 보통 3자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남자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는 거죠. 내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학교 생활할 때는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관심받는 친구들을 내가 질투하는 것. 그런데 시기는 그 질투하는 그 대상의 그 아이와 나와 어떤 능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 이게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5가지 패턴들이 사유형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 관찰을 통해서 패턴을 알아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스승이나 멘토, 선배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나를 봐온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조언 속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패턴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에 필요한 훈련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몸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 이 번역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번역이 나왔는데요. 자기 몸하고 아주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 이런 거, 뭐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을 활용하는 그 몸을 써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성을 늘려서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친해져야 돼요. 몸 쓰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이효리 씨처럼 정말 빡센 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니면은 산책이나 그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과 내가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비교 시기하는 그런 성향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대한 능력과 소질에 대한 그런 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을 인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유행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특별하려고 하고 비범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들이 사유형에게 정말 좋은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유형에게 정말 멋진 지혜와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론, 그런 어떤 인문학적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사유형에 필요합니다. 평범함이란 무엇이고 비범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좀 진심 어린 공감과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그 감정 상태도 나의 감정 상태와 연결 짓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보다는 또 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칫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얕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감정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감정이라는 것, 우선은 감정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감정이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과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사실 감정이라는 것 이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죠. 그냥 내가 슬플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또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 자동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반응에 이끌려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니 나에게 그런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뭐뭐구나 하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이제 점점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감정에 폭 빠져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과 그 공감과 인정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나의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나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도구로서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어떤 감정이든 이런 감정이구나라고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 상태에 빠지지 말고
그런 감정 상태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장에 필요한 훈련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몸과 관련된 이 몸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되는 또 다른 유형은 바로 이 9번과 5번과 4번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은 다 어떤 몸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장에 큰 도움이 돼요. 9번, 5번, 4번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4번의 성장 방안과 좀 중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나의 몸과의 관계를 개발한다. 다른 말로는 몸을 활용하는 것, 몸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어떤 간단한 체조,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산책, 달리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생각과 감정이 복잡할 때 그냥 바로 어떤 청소라든가 설거지, 주변 정리 등등을 통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는 이런 습관은 특히나 이런 4번, 5번, 9번에게는 몸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술가 4유형의 성장의 여정을 방해하는 패턴 5가지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훈련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참고로 활용한 책은 애니어그램 딥 리빙 록산느 박사님의 책이죠.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4유형의 그런 성장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